자,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이고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 단원은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은 다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를 늘 선생님이 지도를 해보면 유독 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수학하다 보면. 근데 이유가 단 하나야. 유형화된 문제에 대한 트레이닝만 해서는 함수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특히 함수가 심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냐? 볼 것도 없이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오늘 써주는 거를 마찬가지로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다 써줄 거야. 오늘 글씨를 좀 많이 쓸 거야. 함수치고는 좀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다 써드릴 테니까 달달달 암기가 아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의와 함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자, 이거 쓸 필요가 없겠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있고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의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인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b는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있던지 말던지 관심 없다 라고 책에 써 있었지.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식이 2차식의 구조로만 바뀌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 쓸 때 기본적으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써 있었죠. a만 0이 차수가 아니면 2차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있던 게 기억나지. 자, 그리고 얘도 똑같아. b하고 c는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b가 0이면 1차항이 날라오고 c가 0이면 상수항이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있던지 말던지 뭐가 중요하다? 2차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얘보다 차수가 높은 x세제곱이나 x4제곱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최고차가 2차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녀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2차식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함수니까 당연히 y는 하고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떤 게 2차 함수가 어떤 게 아닌지 몇 개만 하면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우변이 x에 관한 2차항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1차항이 없는 형태인 이런 식의 형태도 우변이 2차식이잖아. 2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도 1차 함수 맞아.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자, 얘는 그냥 1차항, 상수항 다 존재하지? 전형적인 2차식의 구조니까 자, 여기 쓴 건 다 2차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안 되는 거 몇 개만 얘기를 해보자. 자, 이 녀석은 우변에 있는 게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라고 불렀죠? 그럼 당연히 2차 함수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말한 대로 2차항보다 차수가 높은 이렇게 3차항이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되면 얘는 고등학교 때에도 공부하진 않지만 굳이 언급하면은 3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 자, 궁금하죠?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요 전혀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공부하면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일단 2차 방정식 얘기했을 때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 녀석은 차수를 언급하지 않아. 나중에 고등학교 때 유리식이라고 따로 부른다라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함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봐.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2차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얘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얘기하지만 유리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차수를 언급하지 않고 2차 함수도 당연히 아니야. 자, 이런 거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니다. 자, 그리고 뭐 몇 개만 더 얘기해보면 자, 여기까지 2차식인데 만약에 는 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방정식이지.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이런 거 실수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 요식 좀 주목해보자. y는 자, x 플러스 1에 만약에 제곱이라고 적혀있어. 그리고 전개해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2차항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2차 함수 맞네요. 근데 만약에 뒤에 요게 딱 붙어있으면 2차항이 날라가지. 그럼 2차 함수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애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이런 형태로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 자,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고요. x제곱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들도 2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가볍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걸 기본 형태를 오늘 할 거야. 조금 발전된 형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기본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요 이번 네모가 좀 중요하다. 잘 봐라. 천천히 할게. 일단 1차 함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1학년 때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래프의 지식이 없을 때 교과서에서 모르는 그래프를 판단하는 첫 작업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나는 점을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연결해 보라고 돼 있어.
자, 이거 아직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일단 정말 간단한 형태인 y는 x제곱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을 분석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점을 다 찍어볼게 일일이. 자, 한번 보세요. 자, 좌표표면이에요. 자, 점을 다 일일이 대입해볼게. 자, 그럼 0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0,0이죠. 네. 다음 0,0 찍어. 저기 꼭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1,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찍어.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1 대입하도 해도 1이에요.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딱 찍어. 자,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도 넣어봐. 그럼 2,4가 되지. 자, 2, 하나, 둘, 셋, 넷 돼가지고 자, 점이 여기에 탁 찍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네, 대입해도 4 나오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4니까 점이 여기에 탁 찍혀. 그래서 V자가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 개를 찍어봤더니 점들이 어떤 모양이 찍히냐면 이런 식으로 점들이 곡선 곡선 V. 직선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포물선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이어버리면 그림이 다음과 같이 점들이 마치 곡선처럼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져.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도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반대예요. 0 대입하면 0 되는 거 똑같죠? 예. 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점이 여기 찍혀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하나, 둘, 셋, 셋. 넷 해서 점을 여기다가 탁 찍으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마이너스 4 나오죠? 자, 그래서 점을 여기다가 탁 찍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점을 찍어봤더니 얘랑 마찬가지로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점을 쭉 찍어봤더니 확인을 할 수 있더래. 자, 지금 그린 게 기본적인 형태인 y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를 그렸어. 자, 그럼 이게 여기를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이 녀석은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게끔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지 아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볼록한 형태이긴 한데 아래 방향으로 볼록하다라는 줄임말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앞으로는 불러요. 줄인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 아니다 볼록이다. 아볼 어때요? 자, 줄임말 쓰지 말고 자, 근데 이렇게 써 있어. 몰라. 그리고 이 단어는 2차 함수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까 내가 3차 함수 같은 거 나중에 미분적분 공부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뭐 위아래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얘는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용어가 나와.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애들이 처음 공부할 때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건 정확하게 그래프의 형태를 표현하는 정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계속 합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단어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용어 중에 하나니까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볼록한데 윗방향으로 볼록하다고 해가지고 위볼록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지금 내가 그래프식 중에 대표적으로 쓴 게 y는 x제곱은 x제곱의 최고차항에서 얘는 1이죠. 그럼 얘는 부호가 양수거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부호가 음수죠. 이따가 정리 한번 할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그림이 아래로 볼록 형태로 그려져. 자, 그래서 표현상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썼지? 자, 그럼 여기다 써줄게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위로 볼록은 2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동그라미야.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거 한번 해봤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수학 진도 나가면서 이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도가니가 있을 때 선생 접는선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물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감을 묻혀버리면 접었다가 피면 반대 방향에 정확하게 자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저거 그거 있어요? 게임에 아 나와.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모양이 그대로 반대편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데칼코마니는 정확하게 이 점선 기준으로 대칭의 구조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살짝 아닌 됐어. 것 같아.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도 특징이 뭐냐면 꼭지점을 여기 있는 중심으로 y축을 기준으로 잘 들어라. y축을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주황색 물감을 탁 묻혔어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이 칠판을 접었다가 딱 피면은
이쪽에 물감이 정확하게 묻는다라는 성질이 생기더래. 옆으로 보려고 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내가 y축 기준으로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대칭의 성질, 다시 말하면 데칼코마니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대칭의 성질, 줄여서 대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근데 얘가 누구 기준으로 적었어? y축 기준으로 적었죠? 그러면 대칭성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점선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대칭축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y축이 대칭축인 거지. 자, 생각. y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거 대답 못했으면 1차 할 할 수 수 있는 있어요. 거죠? 할 수 뭐예요? 있어요. x는 0인 거 알아? 예. 네. 자, x는 왜 0이야? x가 0인 여기가 값을 이면은 모든 거를 다 x는 찍은 2였던 거 기억나니? 선이니까요. y축하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면은 이 녀석은 y는 2라고 불렀죠? 기억나죠? 물론 중요한 건 뭐야? x는 2는 x좌표가 2인 점들 모아놓은 거였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y는 2는 y좌표가 2인 2인 거를 점들 다 모아놓은 거였다. 거였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y축 같은 경우는 x좌표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x는 0이라고 불렀었고 x축은 반대로 y는 0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자, 2학년 내용이야 이거는. 언제 했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뭐랑 같아? 연립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게 마지막 단원에 나왔던 주된 내용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저것만 자, 외워도 기억나요? 아주 없는. 자, 그럼 잘 봐라. 대칭축이 y축이니까 자, y축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 x는 X는 0이라는 그래프. 식이라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알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얘도 분석해보자. 자, 얘도 똑같아. 여기다가 얘도 물감 이 묻혀. 대칭성. 접었다가 피면은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정확하게 물감이 묻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대칭성을 갖고 있어. 네. 자, 그럼 얘도 누구 기준으로 접었어요? y축 기준으로 접었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y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y축은 식을 어떻게 쓴다? x는 0이라고 쓴다. 반대로 막 던져. 괜찮아. 잘 쓰는 색깔이 떨어졌네. 자, 이해됐죠? 식 나타내는 거 어려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 2학년 내용이란 말이야. 2학년 내용. 알록달록.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꼭지점. 2차 방정식에서 둥근. 자, 꼭지점은 다각형에서는 당연히 꼭지점이 뭔지를 알죠? 근데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은 정확하게 이거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선행한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 대칭축 얘기했지. x 값이 대칭축 하나니까. 얘기했지. 야, 그럼 잘 봐라. 대칭축이 빨간색 라인인 거잖아. 그럼 내가 아까 물감 얘기하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에다가 주황색 물감 묻혔죠. 그러면 대칭축까지 그랬더니 교점이 딱 하나 생겼지. 네. 물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원점이죠. 이렇게 그래프하고 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생겨. 그럼 그때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꼭지점은 뭐 아래로 볼록일 때 제일 밑에 있는 애요. 뭐 위로 볼록일 때 제일 위에 있는 애요. 이렇게 대답한다니까 얘들. 근데 그게 아니라 꼭지점은 정확하게 그래프와 대칭축하고의 교점이야. 자, 그럼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는 교점이 0,0에서 생긴 거 알겠어요? 자, 이해됐니? 윤소라 가서 해. 가서 해. 응. 자, 봐라. 0,0 나왔는데 관계 한번 분명하게 잘 들어. 공부 똑바로 해야 돼, 얘들아. 잘 들으라고. 대칭축에 나타나는 y축을 내가 x는 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죠. 물론 식인데 여기 숫자로 표현했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0,0이 되는데 0,0이 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는 0이라는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하고 무조건 똑같아.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y축은 x는 0이라는 식이었고 이 y축은 x좌표가 0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면 꼭지점이라고 했던 그 녀석은 대칭축 위에 있는 수위 많은 점 중에 하나죠. 네. 그럼 당연히 뭐가 0이야? x좌표가 0이지. 이해됐니? 반대 문자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y축은 x 문자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x는 0에 해당하는 그 0이라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꼭지점의 x좌표와 이런 게 문제 풀 때 키포인트인 거야. 여기 써주는 내용이 다 중요한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축에 해당하는 숫자와 무조건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암기사항이 원래는 아닌데 체크를 못하니까 애들이 문제 풀 때 좀 힘들어하더라고. 자, 관계 알겠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래프랑 축하고 꼭지점 교점이 0,0에서 만나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야. 아이고 이걸 안 썼구나. 자, 쓰고 얘기하자. 자, 이 녀석도 꼭지점이 좌표가 0이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0,0이 만들어졌어요. 자, 또 체크하자고. 축을 나타내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제일 중요한 거 3개 얘기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특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4번. 여러분 1차 함수 공부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왼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했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른쪽 위로 된다는 얘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뭐 x라는 기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그럼 이건 우린 이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3이잖아. 그럼 잘 봐. x가 마이너스 1, 0, 1, 2, 3이지? 그때 각각에 대응하는 y좌표가 마이너스 1, 0, 1, 2, 3 어떻게 되고 있죠?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고 있죠. 이런 걸 정비례라고 불렀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이 직선은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 커지는 규칙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y는 예를 들어서 y는 x야. 마이너스 x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죠. 0 대입하면 0이고 1,1이고 2, 미안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이지. 맞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0, 1, 2, 3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응하는 y좌표가 여기서 여기로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x가 커짐에 따라 y가 계속적으로 작아지는 게 변해? 안 변하고 쭉 유지가 된단 말이야. 커지면 계속 커지고 커지면 계속 작아지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1차 함수는요. 근데 2차 함수는 달라. 잘 봐. 아까 정 대입해봤지.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 나왔죠.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4 나왔죠. 잘 봐라.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땅을 잘 봐. 여기가 x는 0인데 x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0보다 이쪽은 작죠. 맞나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나눠서 분석해보면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0이 됐다. 잘 들어라. x가 커지고 있죠. x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때 y좌표가 4에서 1에서 0이 됐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는 거 알겠니?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변했잖아.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땅에서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작아지게 돼 있어. 그럼 이성질이지. 근데 1차 함수면 이성질이 쭉 유지되는데 얘는 다르대. 축 반대편 땅 x가 0보다 큰 땅에서 봤을 때는 0에서 0,0, 8,1, 2,4 그럼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고 있지. 마치 이런 구조죠. 이해됐니? 그래서 축보다 오른쪽 땅일 땐 x가 커지면 y도 덩달아게 커지게 돼 있어. 그래서 1차 함수 때 공부했었던 두 가지 성질이 한 그래프에 다 나타나.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 이게 암기가 아니라 그러냐? 암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뭐를 떠들고 있냐면 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지금 하나씩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니네가 결국에 개념 문제라든지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그래프를 보고 필요한 정보를 1번 써야 돼, 2번 써야 돼, 3번 써야 돼, 4번 써야 돼를 찾아내서 푸는 거야. 이거를 다 암기해서 푸는 게 절대로 아니야.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나 이거 암기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니네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알겠나요? 근데 또 분석하자. 내가 아까 얘랑 연관성 하나 얘기했네. 근데 내가 아까 지금 여기 분석하고 있는 게 커짐에 따라 작아지고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게 누구 기준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축을 기준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축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필이면 아까 또 얼마였냐면 0이었어. 그래가지고 축 기준이 되다 보니까 숫자를 또 내가 누구 기준으로 크다 작다라고 표시했냐면 0 기준으로 크다 작다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축이 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가감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축에 해당하는 숫자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전체가 하나, 둘, 셋, 4개죠? 4개가 왜 같은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알겠냐?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쓴 숫자는. 알겠죠? 축 기준으로 성질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럼 동일한 얘기 또 해보자. 얘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럼 얘도 축 기준이니까 x는 0 기준인 거지? 그러면 0 기준으로 작을 때랑 클 때 마찬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숫자가 축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4개가 다 똑같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 자, 똑같이 해볼게요. x가 -2, -1 됐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고 있지.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진다. 이게 끝이야. 근데 축보다 오른쪽 땅,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큰 땅에서는 x가 커짐에 따라서 -1, -4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때는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랑 성질이 반대로 있다. 근데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가 중요한 거지.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올라 처음에 잘. 그럴 때마다 그림 한번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처음엔 문제 번호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쬐끄맣게 하나 그려서 한번 해보고 쬐끄맣게 하나 그려서 한번 해보고 몇 번 해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럼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 보면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야. 함수는 드립다 문제 많이 푼다고 도움이 안 돼요. 계산 단원이 아니거든. 여기니? 방정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함수는 더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더 중요한 거지 문제 많이 푸는 게 그닥 도움이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 자, 그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에 해당하는 녀석들 분석을 좀 했고요.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 해보면 마지막에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거든. 그때 가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결론만 얘기하자. 아래로 볼록이라 했죠? 위로 볼록이라 했죠? 지금 주황색 물감이 이미 묻어있다? 여기 안 묻어있다? 흰색이지? 얘를 X축 기준으로 탁 접었다가 피면은 정확하게 위에 주황색 물감 묻어있던 게 여기에 정확하게 오차없이 묻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누구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했어요?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했죠? 그래서 두 녀석은 X축 기준 대칭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색깔이 이해되니? 화려한데. 자, 하나 확인 내가 안 한 게 있어요. 아까 대칭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대칭성은 앞으로는 무조건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니네가 접근하기가 쉬울 거야. 대칭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고 나도 니네들한테 설명을 많이 할 거야. 고등학교 거 진도 나갈 때도 또 데칼코마니를 그래요 이거. 오케이? 이 성질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 나중에 가면.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일단 얘를 이렇게 x축, 자 y축 기준으로 접었다 피면 물감이 자연스럽게 묻는다 그랬죠? 그럼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접을래? 접을 때 그냥 접지 말고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물감 하나 딱 묻혔어. 물론 x축하고 평행하는 녀석이야.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물감이 묻은 상태에서 접었다 피면 물감이 어떻게 묻어? 반대쪽에 이렇게 묻겠지. 물론 수직일 것이고 당연히 평행하겠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평행한 것도 평행한 건데 심지어 모두가 되면 폭까지 똑같아요. 폭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차가 생기면 정확하게 반대편에 안 묻은 거잖아.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보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아까 잘 볼래? 2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였지. 2점의 x좌표 2였지. y좌표가 둘 다 4 나왔지. 예. 맞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냐면 2칸 떨어져 있는 거야. 2칸이잖아. 내 반대편도 몇 칸 떨어져 있어요? 2칸 떨어져 있잖아. 내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은 게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자연수 범위에서만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평행선을 딱 그어버리면 아무데나라고 했죠? 아무데나 이렇게 딱 그었어. 물론 평행하게. 그러면 이렇게랑 폭이 무조건 어때?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위로 블록도 어떻게 했어? 똑같아. 아무데나 하나 그었어. 폭이 무조건 어때? 똑같다고.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대칭성을 말하는 그 전체적인 표현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데칼코마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와있네요. 예.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3번까지만 한다고요? 짧아요. 3번이냐? 더 해보면? 아니요. 섰다가 문제 풀 거야. 많이 쉬네요. 자, 보시오. 지금 내가 그림 그린 건 최고 차의 그래서 개수가 좋다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거랑 아이고 지워버렸네.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거 두 개만 그린 거지. 여기 있는 최고 차의 개수를 좀 일반화시킨 개념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잘 보세요. 똑같아. 얘도 시작은 모르는 그래프는 다 점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특징을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위에 아래 3개씩만 한번 그려보자. 자, 처음에 저에게 y는 x제곱을 이미 그려봤죠? 자, 그럼 그림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그림을 이미 그려봤어.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생긴대. 최고차의 개수에 주목해 얘들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림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얘보다 폭이 좀 넓게 그려져. 자, 얘가 y는 얘는 2분의 1 x제곱. 너무 넓은 말이에요. 아, 진짜. 불편해요. 자, y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면 기존에 그렸던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폭이 좀 넓게 그려져. 자, 그 다음에 반대로 1보다 숫자가 큰 2가 들어간 y는 2x의 제곱을 그리면 폭이 반대로 좀 더 좁게 그려져요. 자, 얘가 y는 2x제곱. 그 다음에 위로 볼록 그래프 중에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림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자, 개수에만 주목하세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 앞에 개수가 2분의 1에서 1에서 2가 됐다. 숫자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 예.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맞아요. 폭이 점점점 오므러지고 있다는 거 확인되니? 점점점 폭이 좁아지는지 좁아지고 있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개수만 생각하지 말고 얘랑 합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2나 1이나 2나 2분의 1이나 다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붙여봤자 똑같죠, 숫자가.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굳이 절대값 언급을 하진 않지만 음수일 때가 좀 문제야. 해봐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2다. 숫자가 어때요? 폭이 점점점 좁아지는 걸 한번 설명하고 싶다. 근데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어. 작아지고 있죠? 그럼 얘랑 성향이 반대지. 예. 물론 공부할 때는 반대라는 건 알아야 돼. 숫자의 크기만 봤을 때는 반대라는 건 알아야 돼. 근데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얘를 곱당당 절대값을 갖게 돼. 그럼 2분의 1이죠. 네. 1이죠. 2죠. 그럼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커지고 있지. 절대값 기준으로. 그때는 그래프의 폭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말한 걸 이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자, A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다른 의미로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자, 절대값 그거 말고 자, 이게 아까 우리 해봤지만 y는 x제곱이 축이 아까 y축이었죠? 대칭축이 y축이었죠? 근데 이 그래프가 폭이 좁아지는 게 마치 누구랑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도 되냐면 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대칭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거미가 다리가 7개.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프의 폭이 자,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 뭘로 말하죠?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 그래프가 폭이 넓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축으로부터 폭이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총 6개를 그려봤더니 알 수 있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아래로 볼록인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좀 지웠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세 개는 공통점이 최고 차항 계수가 다 양수죠. 아래에 있는 건 다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죠. 근데 결론이 딱 나타나는 거야.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랑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그려질 때도 있고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때도 있고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알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라.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이거 조금 나중에 다음 단원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건데 A가 최고 차항 계수죠. 그럼 A의 역할이 뭐냐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폭이 바뀌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또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 이건 모양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이차함수에서 최고차항에서 A의 역할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이다라는 걸 꼭 저것도 외워놓고 나중에 늘 물어보면 그냥 동시에 말하자. 자, 그래프의 모양이 지배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핵심 모양 이 두 가지는. 알겠죠? 근데 잘 들어라. 이게 니네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1차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점점에 물어보면 그리고 개념 노트에 이게 이거 그려져 있어. y는 x 이렇게 되고 y는 2분의 1x 이렇게 되고 y는 2x는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2분의 1이고 1이고 2야. 뭐가? 기울기가. 최고차항의 계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예. 맞니? 그래도 기울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써준 게 물론 다 같진 않아. 아는데 1차 함수 때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y축에 점점 폭이 좁아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비슷하지 않니? 비슷하지 않니? 자,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공부하면 좀 편리하단 말이야.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자, 요 내용 있죠?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 1차 함수가 2학년 때 나와요. 네. 내가 여기다가 쓴 거 결국은 뭐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같이 커져? 아니면 작아져? 그거 얘기한 거지. 맞니? 자, 근데 자, 아래로 볼록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래로 볼록일 땐 항상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본다? 축에 해당하는 숫자. 아까 y축이었기 때문에 x는 0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축에 해당하는 숫자인 0을 기준으로 x값이 작을 때랑 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까 해봤지만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좀 달랐죠? 자, 그거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아까 어떻게 얘기했지? 일단 x가 커짐에 따라서 응? y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자, 이거 써는 거 보고 베끼지 말고, 그쵸?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하란 말이야. 잘 보시면,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우리. 잘 보세요.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똑같아. x값이, 아래를 보고 먼저 얘기하자. x값이 축 기준으로 왼쪽 방이었을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그린 화살표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 y가 어떻게 변하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래서 x가 커지면 y는 작아져. 오른쪽 땅에서는 x가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 y는 커져요. y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y가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그래프로 다 가능해.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땐 x가 커짐에 따라 y가 오른쪽에서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y 값도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여기에서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아래로 처박히고 있지. 그러니까 y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프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문제 풀 때 그래프 떠올리고 문제 풀어야지 그냥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알았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프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 아까 이거 두 개 대칭관계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지금 말한 걸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해볼래?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노란색끼리 있죠? 얘네들도 x축에서 접으면 데칼코마니야. 흰색은 이미 데칼코마니 얘기했고 파란색끼리도 y는 2x의 제곱이고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5로 바뀐 마이너스 2x제곱이죠? 이렇게 파란색 두 녀석도 x축 기준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니 관계가 돼.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해줘. 자 네. 4번인가요? 네. 쌤, 자 네. 저게 y가 커진 게 맞아요? 두 번째에서 어디에? 밑에요. 밑에 거의 첫 번째요. 이거 위로 올라오는 첫 번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거꾸로 썼구나. 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음료수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러면 초코파이 사주세요. 자 알아. 대칭 관계라는 얘기는 잘 말 안 했으면은 이 영상에 그냥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 ax 제곱하고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결국에는 부호만 반대인 거죠. 뭐가?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y는 ax의 제곱과 y는 a의 부호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a 되지 않겠니?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자 x축 기준으로 대칭관계다. 데칼코마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떨 때 대칭이라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일 때. 물론 절대값은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대칭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